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능 특강 세 번째 단원 역학적 에너지 보존 3점짜리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물체를 점 P에서 가만히 놓았더니 자유낙하하여 점 QRS를 지난답니다. 자, 가만히 놓았답니다. 자유낙하했다 그랬죠. 초속도 얼마란 얘기죠? 0이죠. 가만히 놨으니까. 자, 여기에 P점에서 물체를 놨어요. 그랬더니 Q, R, 여기가 R, S를 지난대요. 자, 이렇게 지금 자유낙하하고 있어요. 요게 V, 요게 루트 2 V래요. 자유낙하, 즉 가만히 놨다고 했으니까 요게 정지 상태죠. 그쵸? 그 다음에 QR을 지날 때 물체의 속력은 각각 V와 루트 2V이고 물체가 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Q에서 R까지 Q에서 S까지가 P에서 Q까지 2배랍니다. P에서 Q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 요거를 T라고 하면 Q에서 S까지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2배랍니다. 2t. 그쵸?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분류됩니다. 다음 물체의 크기는 무시하고요. 기억 보시면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P에서 Q까지 운동할 때와 Q에서 R까지 운동할 때가 같다라고 했거든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에요. 그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면 운동 에너지 증가하죠. 즉 증가한 운동 에너지량을 보시면 감소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봅시다. 첫 번째, P에서 Q로 될 때 나중 속력이 V예요. 그렇죠? 그러면 V의 제곱 빼기 처음 속력의 제곱은 2 곱하기 A는 중력과 속도. 그렇죠? 거리는 요 거리를 H1이라고 할게요. H1. 자, 요 거리를 H2라고 할게요. H2. 자, 그러면 이거는 H1 나와요.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 H1은 2G분의 V 제곱이에요. 그러면 요만큼의 높이 변화가 생겼죠? 즉,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요 변화량은 얼만큼 생겨요? mgH죠? mgH1이에요. 그런데 이 H1이 요거니까 mg 곱하기 2g분의 V제곱 하니까 뭐 나와요? 2분의 1 mV제곱이란 얘기예요. 맞죠? 운동에너지 2분의 1 mV제곱. 그렇죠? 자, 그 다음에 Q에서 R까지 운동할 때입니다. 두 번째, Q에서 R까지 운동할 때. 그러면 나중 속력 루트 2V 요놈의 제곱 빼기 처음 속력 V의 제곱이 2GH2예요. 여기에서 H2는 뭐가 나오죠? 넘어가면 2G분의 V제곱 나오죠? 그쵸? 따라서 요때의 델타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이것도 mgH2인데 요걸 그대로 넣으면 똑같이 2분의 1 mV제곱 나와요. 즉 요거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동일하죠. 기억은 맞았습니다. 니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S에서가 Q에서의 9배다. S에서가 Q에서의 9배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S에서의 속력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요 속력을 V'이라고 할게요. 그쵸? 자, 그러면은 P에서 S까지 오는데 시간은 3t 걸리죠. 3t. 그러면은 V'은 처음 0, GT인데 T가 3t예요. 그쵸? 자, 근데 여기에서 Q에서 이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Q에서 V는 0 플러스 GT예요. 그쵸? 즉 V는 GT란 말이에요. 그럼 요거는 3GT니까 3V 나오죠? 여기에서의 속력은 3V란 얘기죠. 그쵸? 자, 그러면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요, 마찬가지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한량이란 말이에요. 이거 전체 높이를 라지 h라고 할게요. 그러면 3v의 제곱, 나중 속도의 제곱, 처음 속도의 제곱이 2g 라지 h란 말이에요. 여기서 라지 h는 2g분의 9v의 제곱 나와요. 그쵸? 자, 그러면 니은 기억은 맞다고 나왔고요. 운동에너지 봅시다. S에서의 운동에너지는 요거 속력이 제곱하면 되죠? 2K는 2분의 1 3V의 제곱. 그쵸? 근데 요게 바로 2분의 1 MV 제곱이 Q에서의 운동에너지였어요. Q에서의 몇 배냐고 물었으니까, 자, 이거는 S에서의 운동에너지예요. 그럼 이거는 여기 M이 빠졌군요. M이 9배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요 놈이 2K Q에서의 운동에너지잖아요. 그쵸? Q에서 운동에너지의 9배 맞았습니다. 디귿. R과 S 사이의 거리는 Q와 R 사이의 거리의 7배냐? R과 S 사이의 거리는 Q와 R 사이 거리 몇 배냐? R과 S 사이 거리 요거는 요 거리는 전체 H에서 U2 H1 플러스 H2를 빼주면 되죠. 그쵸? 그러면 디귿 전체 H에서 H1 더하기 H2를 빼주면 된단 말이에요. 전체 H는 얼마예요? 2G분의 9V 제곱 빼기 두 개를 더하면 얼마 나오죠? H1과 H2는 H2는 요거, H1도 요거. 그쵸? 그러면 2배가 되죠? 2배에 2G분의 V제곱 요거 나오죠? 하면은 2G분의 7V제곱 나오죠. 됐습니까? 근데 요게 뭐예요? 2G분의 V제곱. 요게 H1이었죠. 그러니까 H1이 몇 배예요? 7배. 네, 맞았습니다. 기억니은 대시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보시면 그림 가는 시간 t = 0일 때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질량이 1kg인 물체 A에 정지입니다. 1kg. 자, 2번에 처음에 정지 1kg짜리예요. F의 힘을 가했대요. 영역 1. 1kg 물체 A의 수평 방향으로 힘 F가 작용하여 구간 1과 4를 1부터 4까지를 지나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가에서 F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낸 것이랍니다. A가 1에서 4까지를 각각 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초로 같답니다. 여기는 구간 2고 구간 3이고 여기는 구간 4고요. 4고 여기를 지나는데 1kg A가 지나는데 힘 F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나번 그래프는 시간에 따라서 작용한 힘의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거죠. 자, 라지 F. 이게 시간이고요. 0에서 1까지 1. 0이고 1이에요. 1초일 때. 여기가 3N. 이렇게 가고요. 여기가 2일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여기가 1이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3에서 4까지 다시 F, 1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0부터 1초까지 F가 A의 한 일은 1줄이냐, 0부터 1초까지 F가 A의 한 일. 자, 이거는요, 힘과 시간과의 그래프예요. 충격량이죠?
F 곱하기 T, 이게 바로 충격량인데 이게 운동량 변화량으로 나오죠? 운동량 변화량으로. 그쵸? 자, 그러면 기억 봅시다. 0에서 1초까지, 0에서 1초까지, 1초까지 F 곱하기 T하면 되죠? 그럼 1 곱하기 1이죠? 요게 델타 V란 말이에요. 처음에 정지예요. 처음에 정지. 자, 그럼 이거는요, 델타 V는 질량 곱하기 나중 속력 빼기 질량 곱하기 처음 속력인데 0. 그쵸? 따라서 나중 속력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1m/s란 얘기예요. 즉, 여기에서의 물체의 속력은 1m/s란 얘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A의 이동거리는 3에서가 2에서의 5분의 6배냐, 그 다음에 4초일 때 A의 운동에너지는 얼마냐, 속력 같은 걸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구간마다 다 구해봅시다. 자, 두 번째 해봅시다. 두 번째. 1에서부터 2초까지. 구간 2예요. 구간 2. 이 구간에서, 자, 이때의 힘은요, F 곱하기 시간 하니까 3 나오죠. 3 곱하기 1이니까 3, 이게 운동량 변화량이란 말이에요. 됐죠? 물론 이렇게 해도 되고 가속도로 하셔도 돼요. 가속도가 더 편할까요? 야, 여기에서의 속력이 나왔으니까 여기에서의 속력은 가속도 하면 더 편하겠죠? F는 MA에서 F가 3이에요. 질량은 1이고 가속도 A는 3 나오죠? 그쵸? 그럼 1초일 때 나중 속도 나오잖아요. 그럼 나중 속도 V T 이퀄 2초일 때의 속력은 처음 속력 1 더하기 3 곱하기 시간 1 하니까 뭐 나옵니까? 4 나와요. 여기서는 4m/s란 얘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구간 봅시다. 2에서부터 3초까지, 즉 3구간. 3구간입니다. 3구간은요, F는 MA에서 F가 얼마예요? -2예요. -2는 M 곱하기 A는 M은 1 곱하기 A. 따라서 A는 뭐가 나와요? -2 m/s 제곱이요. 그러면 여기서가 4니까 여기서는요, 자, V T 이퀄 3초일 때 속력은 처음이 4. 그쵸? 더하기 -2 곱하기 1초 동안. 이거 하면 얼마 나와요? 2m/s 나와요. 여기가 2m/s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4초일 때죠? 자, 네 번째. 4구간. 그러니까 어디에요? 3에서 4초까지. F는 MA에 똑같이. 그럼 F는 1이죠. 1 곱하기 1은 1 곱하기 1이 아니라 1은 1 곱하기 A. A는 1m/s 제곱. 따라서 여기서의 속력은요. V, T 이퀄 4일 때의 속력은 처음 2 더하기 가속도 1, 시간 1 하니까 뭐 나옵니까? 3m/s 나와요. 여기는 3m/s예요. 되셨죠? 자, 그럼 A의 이동거리는 3에서 이동거리 이거 얼마 나옵니까? 3에서 이동거리. 평균 속도에다가 시간 1로 곱하면 되죠? 그러면 거리 나오죠? 자, 니은. 평균 속도 얼마예요? 2 더하기 4 하니까 6 나오죠? S는 V 평균 곱하기 시간 해주면 되니까 2 더하기 4 하면 6 나누기 2 곱하기 1 하면 얼마 나와요? 잠깐만요. 2구간을 해야 되죠, 지금. 2구간과 3구간을 지금 하는 거죠? 아무튼 이거 3구간이에요, 그럼 이거는. 3구간 이거 하면은 3 나와요. 그쵸? 그럼 2구간은요, S2구간은요, 2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1 하니까 2분의 5 나와요. 그럼 3구간은 2구간의 몇 배예요? 5분의 6배. 맞았죠? 니은 맞았네요. 기억은 안 구했네요, 아직. 0부터 1초까지 F가 A의 한 일은 0부터 1초까지 A의 한 일.
A의 한 1은 얼마요? W equal MV. FS요. W equal FS. 그런데 F와 거리가 안 나왔죠? 그럼 운동 에너지 변화로 따지면 되죠. 그쵸? 자, 그럼 운동 에너지는 운동량으로 하면은 2N분의 P제곱. 2N분의 P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죠. 또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안 해도. 그럼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운동 에너지 요거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처음엔 0이었으니까 2 곱하기 1kg분의 V의 제곱인데 V가 1이죠? 그러면 2분의 1줄 나오죠. 한일은 2분의 1줄. 근데 1줄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티그 4초일 때 A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7줄이냐? 4초일 때 여기에요. 속력이 3이에요. 자, 그러면은 디귿이요. 2분의 1 곱하기 3의 제곱하니까 2분의 9 나와야 되죠. 근데 2분의 7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럼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봅시다. 이것도 그고요. 그림 가는, 잠깐만요. 종이가 딸려 나왔어요. 그림 가는 물체 A, B, C를 실 PQ로 연결하여 C를 손으로 잡아 정지시킨 모습이랍니다. 정지랍니다. 처음에 0인 상태네요. 그 다음에 나는 가에서 C를 가만히 놓은 순간부터 C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인데 C의 속력, 그럼 C의 속력이라는 실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C의 속력 자체가 AB의 속력하고 동일한 거죠. 묶여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1초일 때 P가 끊어져요. P가 끊어진다는 얘기는 A가 끊어져 나가네요. 그럼 AB의 질량이 각각 3kg와 2kg이고 그러면 시간 1초일 때 P가 끊어졌으니까 그때는 B와 C만 같이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이때 0초부터 1초까지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을 EA,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했다면은 운동 에너지는 증가했겠네요. 증가한 에너지, 감소한 에너지 같아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1초부터 3초까지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을 EB라고 할 때 그거의 비율 값은 얼마냐? 자, 3번입니다. 여기 도르래가 있고 여기에 C가 이렇게 있어요. C. 그 다음에 B가 2kg이라고 했고요. A는 3kg이라고 했어요. A. 실로 연결되는데 이게 P, 이게 Q예요. 실이. C의 속력이 처음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 여기가 2, 이게 4, 이렇게 나와요. 1초까지. 그다음에 4는 3, 2, 3, 여기가 3, 여기가 2, 이렇게 됐대요. 자, 그럼 요거는 이게 C의 속력이거든요. 여기가 시간이고 시간과 속력과의 관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죠. 자, 그럼 요거는 뭐예요? 0에서 1까지. 이거는 A, B, C의 가속도예요. 얼마입니까? 이거는 기울기를 나타내면 되니까 1이죠. 1분의 2니까 2죠. 2m/s 제곱이에요. 자, 요 놈은요. P가 끊어진 상태니까 이거는 BC의 가속도예요. 그쵸? 얼마 나와요? 2분의 2 하니까 1m/s 제곱 나와요. 됐죠? 자, 그럼 비탈면에서 내려가려는 힘이 F가 있어요. 이 F는 MA에서, F는 MA에서 가속도는 두 개가 동일하단 말이에요. 같은 비탈면이니까. 그러면 질량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쵸?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 내려가려는 요 가속도를 A라고 했을 때 A 곱하기 2 하니까 2A. 그쵸? 내려갈 힘을 F라고 하면 질량에 비례한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는 2F라고 할 수가 있고 요거는 3F, 2대 3으로 나올 테니까.
그쵸? 3F라고 할 수가 있죠. 즉 A가 내려가려고 하는 힘은 3F라고 할 수가 있고 B가 내려가려고 하는 힘은 2F라고 할 수가 있어요. 동일한 비탈면에서 가속도가 동일하니까. 됐습니까? 자, 그럼 처음에는요. 두 개가 합쳐진 5F의 힘으로 잡아당기죠. 그쵸? 처음에 끊어지기 전이에요. 그러면 5F의 힘으로 누구를 잡아당겨요? 전체 질량이 지금 5F 힘으로 전체 질량을 잡아당기는 거죠. 자, C의 질량을 M이라고 할게요. 그럼 전체 질량은 얼마예요? F는 MA에서 5 더하기 M 곱하기 가속도 2요. 됐죠? 두 번째. P가 끊어졌어요. 이게 끊어지면은 2kg, 즉 2F의 힘으로 두 개의 물체를 잡아당기는 거죠. 그러면 2F는 2 더하기 M 곱하기 1. 됐죠? 자, 변변 나눠볼게요. 변변 나누면은 2분의 5는 2 더하기 M분의 10 더하기 2M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거 대각선으로 해서 곱해서 풀면 5M 더하기 10은 20 더하기 4M. 따라서 M은 10kg 나와요. 10kg. C의 질량은 구했어요. 10kg이라는 거. 그럼 0에서 1초까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을 물었거든요. 감소한 에너지는 증가한 에너지와 똑같죠. 감소 에너지는 증가 에너지와 같다. 자, 여기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예요. 만약에 이게 0에서 1초까지 요놈이 H만큼 내려오면, A가 H만큼 내려오면 B도 H만큼 내려오죠. 같은 실로 연결돼 있으니까. 동일한 높이까지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감소한 거는요, A, B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고, 됐습니까? 증가한 거는요, A, B, C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죠. 자, 그러면은 감소 에너지는 누구냐면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PA, 그 다음에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PB가 감소한단 말이에요. 증가한 거는요, 운동 에너지 A,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B,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C. 요게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럼 감소한 거 찾아봅시다. PA는 얼마 감소하죠? 3 mgh니까 GH만큼. 요거는요, 2GH만큼 감소하죠. 요게 뭐랑 똑같아야 돼요? 요거 증가한 거랑 같아야 되죠? 두 개 더한 게, 그러면 A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예요? 2가 되죠. 그쵸?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0에서 1초까지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의 제곱, ABC가 동일한 속력이에요.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럼 이거는 2, 3은 6 더하기 4 더하기 20 하니까는 이거는 30줄 나와요. 그쵸? 자, 근데 요거 보세요. 요거랑 요거 합했을 때 30줄이에요. 그러면은 A의 운동 에너지, 포텐셜 운동 에너지 감소량은, 중력 포텐셜 운동 에너지 감소량은 5분의 3만큼이죠. 요거의 5분의 3. 그쵸? 헷갈리세요? 그럼 이거 다 더하세요. 5GH가 30줄이에요. 그럼 GH는 얼마예요? 6 나오죠? 됐습니까? 자, GH가 6이에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3 곱하기 6 하니까 18줄만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지금 EA예요. EA라고 하라고 했어요. 이제 문제는 이 B를 찾아야 되죠. 1에서부터 3초까지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마찬가지로 감소는 증가랑 같으니까. 자, 니은이요. 세 번째라고 할게요. 자, 1에서 3초까지는 요금 끊어진 상태죠. A는 없어요. 그럼 B, C인데 EF의 힘으로 잡아당겨요. 그쵸? 그러면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EGH라고 할게요. H는 증가한 거. 뭐가 증가하죠? 증가한 양이에요.
델타 EKB의 증가량 더하기 델타 EKC의 증가량이란 말이에요. 감소한 거는 증가량. 그쵸? 자, 그러면 요거는요. 나중 속력이 4가 됐죠, 4. 처음은 얼마예요? 2. 그러면 이 4일 때 운동에너지에서 2일 때 운동에너지만큼 빼줬을 때 증가한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2kg 곱하기 4의 제곱 빼기 2분의 1 2kg 2의 제곱, 이게 B의 운동에너지 증가량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4의 제곱 빼기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얼마죠? 2의 제곱. 요거가 GH란 말이에요. 자, 요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에 따라서 이게 2B고요. 자, 이거는 오른쪽 계산하면 되죠. 이거는 16 빼기 4 더하기 20 빼기 20이 아니라 40이군요. 40이 아닌데요? 80이죠, 80. 80 빼기 20. 그쵸? 그러면 12에다가 60을 하니까 72 나와요. 따라서 2B 나누기 2A를 구하래요. 2B는 72, 2A는 18 하니까 뭐가 나오죠? 4 나오죠. 비율값은 4 찾아보세요.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이번엔 4번입니다. 그림 가는 용철 P에 연결된 물체 A에 물체 B를 실로 연결하고 P가 늘어나지 않은 상태. 물체를 연결했는데 P가 늘어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않은 상태란 얘기는 용철 혼자 있을 때의 상태란 얘기와 동일한 거죠.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용철 혼자 있을 때 길이가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이게 처음 용철 혼자 있을 때 상태예요. 이게. 그리고 나서 A의 물체 B를 연결하고 P가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만히 놓았더니 A가 원래의 길이보다 2x만큼 늘어나는 지점에서 속력이 0이 됐대요. A가 원래의 길이보다 2x 늘어난 지점에서 속력이 0이 됐대요. M이고요. A. 요 늘어난 길이가 2x래요. 뭐가 매달렸을 때요? A와 B가 매달렸을 때. 이건 2m이고요. 됐죠? 이 상태에서 2x만큼 늘어난 지점에서 속력이 0이 된 순간, 이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물건을 탁 놨더니, 매달고 탁 놨더니 얘가 여기까지 와서 0이 된 순간이래요. 그럼 다시 또 올라가면서 진동을 하겠죠? 이 사이를 왔다 갔다 진동한다는 얘기예요. 즉, 요 순간의 속력도 0, 처음 순간도 0. 처음 순간도 0.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A, B의 질량 각각 M과 2M인데, 그림 나는 가에서 C를 끊었더니 A는 P를 최대로 압축시키는 속력이 0이 되고, 자, A는 P를 최대로 압축시키는데 얼마만큼 압축시킬까? 그거는 A를 혼자 매달고, A만 혼자 매달고 진동운동이 됐을 때의 길이만큼 압축이 되는 거죠. A 혼자면은. 그쵸? 자, 그러면은 A가 혼자 압축이 됐는데, 이렇게 압축이 됐어요. 압축이 됐어요. 그러면 이건 얼마만큼 압축이 될까? A만 혼자 매달았을 때는 이게 A예요. 혼자 매달았을 때는 얼마만큼 움직이죠? 그거부터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용철 상수를 K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서 용철 상수 나오죠? 그쵸? 이거는 2x만큼 늘어났는데 중간이 평형이죠. 여기가 x만큼 늘어날 때죠.
즉 용철에 질량 3m을 매달면 여기에서 매달고 가만히 놓으면 여기에서 0이 되는 지점이란 말이에요. 됐죠? 그거를 x만큼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이제 전체 2x만큼 운동한다는 얘기고, 그게 가본 그림이에요. 되셨죠? 2x니까 가운데인 요 지점이 평형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평형점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3mg만큼 매달았을 때 k x만큼 늘어난 곳이란 말이에요. x만큼 늘어난단 말이에요. 요거 x만큼. 그럼 여기서 k는 x분의 3mg 나와요. 이게 용철 상수값이에요. 그러면 a만 매달았을 때는요. a만 매달았을 때는 과연 얼만큼 늘어나는 게 정상이냐? a만 매달았을 때 그러면은 m g만큼만 매달았을 때는 얼마만큼 늘어나야지만 정상이냐? x'은 k가 요거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mg는 x분의 3mg 곱하기 x' 늘어난 x'은 얼마냐? 따라서 x'은 3분의 1 x만큼 늘어나야 돼요. 됐죠? 그럼 평형점에서 3분의 1 x만큼 늘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평형점에서. 이해가세요? 근데 문제에서는 이 상태에서 줄을 끊었다 그랬어요. 그럼 처음 위치는 요 전체가 2x였어요. 2x. 처음 위치는 2x. 근데 x만 매달았을 때는 요게 평형점이 3분의 1 x만큼 3분의 1 x만큼 지금 압축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a만 매달았을 때는 또 3분의 1 x만큼 압축이 돼야 되죠. 그쵸? 원래는 이거예요. a만 매달면. 근데 지금 2x만큼 늘어놓은 상태니까 2x만큼 늘어났을 때는 여기 중간에서 여기가 지금 3분의 1 x니까 나머지 3분의 5 x인 구간인데 3분의 5 x고 위에도 3분의 5 x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3분의 5 x만큼 그쵸? 근데 3분의 1만큼이 평형이란 말이에요. 그거보다 지금 3분의 5x에서 x를 뺀 3분의 4x만큼 더 올라가는 거죠. 평형점에서 3분의 4x만큼 더 올라가요.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b는요. 낙하하죠. 낙하해가지고 수평면에서 압축을 시켰대요. b가. 이렇게 압축을 시켰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럼 원래 길이에서 지금 압축이 된 거예요. 원래 길이 지금 요게 여기 연결된 거예요. 원래 길이에서 x만큼 압축이 됐대요. x만큼. 자, 그럼 이것도 또 평형점 찾아야 돼요. 자, 그럼 먼저 기억부터 봅시다. 가에서 P에 작용한 탄성력의 크기. 탄성력 F는 m 곱하기 kx죠. F는 kx. 그러면 k, x가 얼마 늘어났어요? 2x. 용처상수는 x분의 3mg라고 했어요. 따라서 x분의 3mg 늘어난 길이는 2x 늘어났으니까 용처 탄성력의 최대 크기는 2x만큼 늘어났으니까 얼마 나와요? 6mg 나와요. 근데 3mg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기억은 틀렸어요. 니은요. 나에서 P가 최대로 늘어난 상태에서 P가 지금 최대로 늘어난 상태는 뭐죠? 2x만큼 늘어났을 때죠. 요만큼. 늘어난 상태에서 최대로 압축될 때까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얼마냐 하고 물었어요. 자, 그러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최대로 늘어났을 때에서 압축됐을 때 빼면 되죠. 자, 최대로 늘어났을 때 니은 2분의 1 k 2x만큼 늘어났잖아요. 여기서 빼주기를 2분의 1 k 압축된 건 평형점에서부터 얼마 올라가요? 3분의 4x 3분의 4x 요놈의 제곱이요. 그럼 이거는 2분의 1 k 곱하기 4x제곱 9분의 16이니까 9분의 4고 36에다가 16 빼면 20 나오네요. 9분의 20 x의 제곱이요. 근데 k가 뭐라 그랬어요? x분의 3mg. 그쵸? 자, 그럼 이거는 9분의 20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x분의 3mg 곱하기 x요. x제곱이요. 됐죠?
자, 그럼 이건 없어지고 10 나오고, 이거 없어지고 3 나오고. 그러면은 3분의 10 mg x 나오겠네요. 오, 맞았습니다. 니은 맞았습니다. 디귿. 나에서 B가 운동하는 동안 운동에너지 최대값은요. 운동에너지 최대값은 감소한 거는 증가한 거와 같다. 그거 이용하면 또 되죠. 자, 디귿 봅시다. 디귿 문제 하는 과정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B는 매달린 상태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B만 그릴게요. B가 이렇게 매달려 있었고요. EM, B가 있었고 Q가 아래쪽에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쵸?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줄을 딱 끄는 거예요. A하고 연결된 요 줄을 딱 끊었어요. 끊었더니 B는 내려오겠죠. 얼마만큼 내려왔어요? X만큼 내려왔어요. 그쵸? X만큼 내려온 다음에 X만큼 떨어진 지점에 전기에 있던 B는 Q를 최대로 압축시킨다 그랬죠? 요게 내려온 다음에 압축된 모습이 지금 B의 Q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럼 얼만큼 압축이 될까? 그러면 이건 또 평형점 찾아야죠. 원래 B만 있다면, 즉 EMG만 있다면 이게 탄성력이 돼가지고 압축된 길이가 나오죠. 가만히 EM의 질량을 가만히 올려놓으면 얼마만큼 압축이 될까? X'은 K 값이 X분의 3mg니까 EMG는 X분의 3mg X2'. 압축되는 길이요. 원래 길이. 그러면은 원래 압축되는 길이는 3분의 2x만큼 압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3분의 2x만큼. 됐죠? 그럼 전체 내려온 길이는 x에다가 3분의 2x를 더한 거예요. 그러면 B가 운동하는 동안 운동에너지 최대값은요. 감소한 에너지를 찾으면 되는 거죠. 즉 감소한 에너지는 증가한 에너지와 같으니까 감소한 건 누가 감소했어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했죠. 얼마요? 질량 곱하기 중력과 습도 곱하기 높이 3분의 2 더하기 x니까는 3분의 5 x만큼 감소했어요. 증가한 거는요. 운동 에너지 증가하죠. 그쵸? 그 다음에 평형점에서 3분의 2 x만큼 압축이 되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 증가하죠.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운동 에너지 증가한 거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 얼마만큼 압축이 돼요? 3분의 2x만큼. 원래 평형점에서 3분의 2x만큼 압축이 되죠. 그럼 그거의 제곱이니까 9분의 4 x의 제곱. 됐습니까? 따라서 운동 에너지는 이거 넘어가면은 3분의 10 mg x 빼기 K가 요거 x분의 3mg라고 했으니까 빼기 2분의 1 곱하기 x분의 3mg 곱하기 9분의 4 x의 제곱이요. x 하나 없어지고 2 없어지고 3 나오죠. 3분의 2 mg 나오죠. 그쵸? 그러면 이거 얼마 나와요? 3분의 8 mg x 나와요. 그쵸? 따라서 운동 에너지는 3분의 8 mg x. 네, 맞았네요.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용철 문제를 풀 때는 평형점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평형점에서 얼마만큼 변했는가 그거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까요? 자, 5번입니다. 그림은 물체 B와 실로 연결된 질량이 M인 물체 A를 P에 가만히 놓았더니 AB가 가속도의 크기 3분의 1g로 등가속도 운동을 한 후 마찰 구간에서 등속도 운동을 한답니다. 마찰이 아닌 곳에서 3분의 1g로 등가속도 운동했대요. 자, 5번이요. 가만히 놨답니다. P 0이죠? 속력 0이요. V 제로는 0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Q를 지나고 Q에서 R까지가 마찰 구간이고 마찰 구간에서는 등속이랍니다. 마찰 구간에서 등속도 운동을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R에서 S까지 그 다음에 도르래를 통해서 실이 연결되어 있어요. B에
B의 질량 몰라요. 라지 M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PQRS는 수평면의 점이고 P에서 Q까지, Q에서 R까지, R에서 S까지 거리는 같대요. 거리는 D로 동일합니다. 거리는 D. 자, 그럼 운동방정식 세워봅시다. P에서 Q로 갈 때, 먼저 P에서 Q로 갈 때 운동방정식 봅시다. A는 장력 T라고 할게요. T가 M 곱하기 가속도 3분의 1 G. B는요, 라지 mg 빼기 T가 라지 m 3분의 1 G. 변변도예요. 그럼 T는 없어지고 라지 mg가 3분의 1 mg 더하기 3분의 1 라지 mg 넘어가면은, 따라 넘어가서 정리하면 m은 2분의 1 나오겠네요. 2분의 1 스몰 m이 나옵니다. 됐죠? 자, 그러면 QR은 등속도라고 했으니까 Q에서의 속력을 V라고 하면 R에서의 속력도 V 나와요. 됐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V는 얼마가 나올까? V는 제가 1미로 했으니까 그냥 놔둡시다. V는 그냥 놔둡시다. 그럼 여기 S에서는 이제 속력을 V'이라고 할게요. V'은 또 나오죠. 그쵸? 마찰이 아닌 구간에서의 가속도는 3분의 1 G니까 R에서 S까지의 가속도도 3분의 1 G일 거 아니에요. V'의 제곱 빼기 V의 제곱이 2 곱하기 A는 3분의 1 G, 거리는 D 나와요. 자, 그럼 요거를 구해야 되네. 요거는 여기서 나오죠. PQ에서. 요거는 어떻게 나오냐면 PQ 구간에서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나중속력 V제곱 빼기 처음 0의 제곱이 2 곱하기 3분의 1 G D니까 V제곱이 요거란 얘기예요. 그럼 요게 지금 V제곱이란 얘기죠? 따라서 V'의 제곱 빼기 V제곱이 V의 제곱이니까 V'의 제곱은 2V의 제곱. 따라서 V'은 루트 2 V란 얘기예요. 요거는 루트 2 V. 그쵸?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가 마찰 구간을 지나는 동안 A와 B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을 E라고 한대요. A와 B의 역학적 에너지. 자, 감소량, 감소한 걸 찾아야 돼요. 증가한 거 따로 있을 거고 감소한 거 따로 있을 거고. 그럼 봅시다.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는 A는요, 등속이니까 운동 에너지 변함이 없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함이 없고 B만 있죠. B만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하죠. 그게 바로 mgd예요. 거리 d만큼 가니까. 그럼 m은 2분의 1 스몰 m gd. 요게 2라고 했어요. 그쵸? 2에 감소했으면 증가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증가한 에너지는 A의 운동 에너지와 B의 운동 에너지. 이렇게 나오죠? KA와 KB. A는요, 2분의 1 PQ 구간입니다. 지금 PQ 구간, QR이 아니라 PQ 구간. 자, 그러면 PQ 구간이 되면은 요거 되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V의 제곱이 될 거고 B는요 2분의 1 스몰 m V의 제곱이 될 거고. 그럼 이거는 4분의 1에다가 2분의 1 하니까 4분의 3 MV 제곱이 되죠. 됐습니까? 요게 요거랑 지금 감소한 거와 증가한 거가 일치해야 되니까 요게 2라는 얘기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A가 S를 지나는 순간, 요거를 지나는 순간에 B의 운동에너지 찾으래요. 네. 이 KS에서의 운동에너지는요 2분의 1 M, 속력은 루트 2V죠. 요거의 제곱이니까 2V 제곱 하니까 뭐가 나와요? 2분의 1 MV 제곱 나오죠? 그쵸? 자,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 두 개가 같으니까 4분의 3 MV 제곱이 2예요. 그럼 이거는요 2분의 1 MV 제곱 곱하기 2분의 3 한 개 이거죠? 따라서 2분의 1 MV 제곱은 3분의 2 이렇게 나오겠네요. 찾아보세요.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 보시면 그림은 빗면의 점 P에 질량이 2kg인 물체를 가만히 놓았더니 물체가 빗면의 점 QR과 수평면의 마찰 구간, 그 다음에 점 S를 지난 후 높이가 H인 지점에서 속력이 0이 되는 순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6번이요. 이렇게 내려와서 쭉 갔다가 올라가는데 PQ, 여기가 P점, 그 다음에 여기가 Q점, R점, 그 다음에 마찰 구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S고요. 그 다음에 H만큼 올라가서 정지. 2kg 짜리랍니다. 이게 지금 정지한 모습이래요. H만큼 올라가서. 물체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P에서 Q까지와 Q에서 R까지가 같고 걸린 시간이 같대요. 요거 시간 T, 요것도 T 같고,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차이는 P와 R 사이와 Q와 S 사이 각각 중력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16Joule, 36Joule이래요. 16Joule, 36Joule, 36Joule. 네, 아무튼 마찰 구간에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14Joule. 여기서는 14Joule 감소한대요. 그럼 H는 얼마냐? 봅시다. 이게 지금 시간이 같은 시간 동안 내려온 거니까 여기서 얼만큼 내려온 걸까요? 요 거리, 요거를 D라고 해볼게요. 그럼 D는 얼마 나오냐면 T 동안 움직였죠? 정지했다가. 그러면 D는 2분의 1 GT제곱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그럼 P에서 R까지는요. 이게 바로 PQ의 거리예요. 그럼 P에서 R까지의 거리 S는 2분의 1 G 2T제곱이죠. 그쵸? 그럼 4배의 2분의 1 GT제곱은 4배의 D란 얘기네요. 자, 그럼 요거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4D란 얘기니까 요게 D면 요건 3D죠. 그럼 높이 비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높이 비율이 나왔어요. 그럼 요거를 H라고 하면, 요게 H니까 H'이라고 하면, 요거는 3H'이란 얘기죠. 1대 3이니까. 그쵸? 그럼 우린 최종적으로 요 높이만 알면,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인지 알 수 있겠죠. 됐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P와 R 사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 차이, P와 R 사이는 16Joule라고 했어요. PR 사이, 이 P는 16Joule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Q와 S 사이, 그 다음에 Q하고 S 사이 포텐셜 에너지는 36Joule이라고 했어요. 됐습니까? 그럼 P와 R 사이는 4H'이에요. 그럼 이건 그대로 써보면 질량이 2kg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중력과 속도 곱하기 4H'. 4H'이 지금 16Joule이란 얘기거든요. 자, 그럼 이거는요. 요 길이 요거를 라지 H라고 할게요. 요거는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3h' 더하기 라지 h만큼 내려온 거예요. 뭐가요? 2kg짜리가 중력 가속도를 가지고 했을 때가 36줄이라 해요. 자, 그럼 이거 두 개 변변 나눠 볼게요. 변변 나누면 2g 3h' 더하기 라지 h가 36줄하고 2g 4h' 요놈이 16줄이거든요. 변변 나눠요. 그럼 2g는 없어지고 4 되고 9 되고 넘기면은 4, 3, 12h' 더하기 4 라지 h가 9 나오거든요. 아, 9가 아니라 여기 36이죠. 4, 9, 36h죠. h'이죠.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럼 이거 넘겨요. 그럼 24. 그럼 4, x는 6h 나오네요. h는 6, 스몰 h 프라임 이렇게 나오네요. 요거는 6h 프라임이라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전체 포텐셜 에너지는,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따라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전체 값이요. 그게 바로 전체 역학적 에너지죠. 얼마의 높이에요? 1, 3, 6 하니까 10 나오죠. 10. 그쵸? 10h 프라임만큼 내려왔을 때예요. 자, 전체 높이는 10h 프라임에서 내려와요. 그럼 이게 지금 전체 역학적 에너지 값이란 말이에요. 그럼 계산해 봅시다.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2kg 곱하기 중력 가속도 10h 프라임 내려왔을 때, 그럼 이거는 200 나오죠. 200h 프라임이에요. 그쵸? 자, 그럼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몇 줄인지 나올 수가 있잖아요. 여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2 곱하기 10 하면 20에다가 4 하니까는 80. h 프라임이 16줄이거든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이거를 계산하기 좋게 한번 나눠 봅시다. 그럼 이거를 80으로 하면은 80으로 나누면 h 프라임은 80분의 16줄이에요. 이걸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200 곱하기 80분의 16줄 하니까 0 없어지고 4, 이거 곱해서 2 나오죠. 그러면 위에다가 40줄이에요. 즉 전체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값은,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40이에요. 여기 통과하기 전에. 통과하기 전이 40이에요. 통과하는 동안 14가 감소한다 그랬죠. 그러면 40 빼기 14만큼 감소한 얼마예요? 이게 26줄. 여기 통과했을 때 갖는 역학적 에너지는 26줄이에요. 이거 가지고 h만큼 올라가면 되죠? 즉 2 곱하기 10 곱하기 h. 그럼 h는요? 20분의 26 하니까 뭐가 나와요? 1.3m 나오겠네요. 찾아보세요.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해결되셨죠? 자, 그 다음에 7번 봅시다. 종이도 바꾸고요. 7번 보시면 그림 가는 빗면의 점 P에 가만히 놓은 물체 A가 점 Q를 통과하여 점 R을 지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는 07번. 가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높이가 또 동일하게 되어 있군요.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P. 그래서 가만히 놨대요. 처음 속력 0. 자, 이렇게 되어 있고, P를 지나서 Q를 통과하여, 여기 Q를 통과하여 R을 지나는 거래요. 여기 R. 질량 M짜리, 이게 R을 지나는 모습이래요. 그런데 높이차가 지금 나와 있어요. H고, 이게 3H고. 자, 그 다음에 나는 빗면의 점 A에 가만히 놓은 물체 B. 가만히 놨대요. 처음 속력 0이지요. 높이는 동일하네요.
여기다가 가만히 놔요. 질량 M짜리 B를 처음 속력 0이에요. 여기가 스몰 a. 마찰 구간의 시작점 B를 통과하여 여기가 B, 높이도 동일하죠. 여기가 B점이고 높이 H로 돼 있고 요게 3H로 돼 있고 마찰 구간이래요. 끝까지 다 마찰이에요. 여기는 C를 통과하는 모습이래요. B가 A에서 B까지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B가 A에서 B까지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배래요. P에서 Q까지 이걸 T라고 하면 얘는 2T란 얘기죠. 2배 걸렸다고 했으니까 B가 B에서 C까지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A가 Q에서 R까지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4배랍니다. 자, 그럼 Q에서 R까지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찾아야 되죠. 자, 이거를 T'이라고 할게요. T'을 구해야 되겠네요. 거리가 요거 지금 1대 3이죠? 그럼 거리도 1대 3이죠? 요게 D라고 하면 요 거리는 3D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등각도로 찾으면 되죠. PQ의 길이. PQ의 길이는 2분의 1 GT제곱. 그 다음에 PR의 거리. 2분의 1 G 전체 시간이죠. 전체 시간의 제곱. 전체 시간의 제곱. 요 전체 시간을 이렇게 놓을게요.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지금 비율로 따지면 1대 전체 4가 나와야 되죠. 그쵸? PQ의 길이의 비율과 PR 요거의 길이의 비율은 1대 4가 나와야 돼요. D 대 4D가 돼야 되니까. 자, 그럼 이거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T 제곱 대 T의 제곱이 1대 4란 얘기죠. 그럼 이건 뭘 할 수가 있어요? T 대 요거는 1대 2란 얘기예요. 그럼 요거는 2T란 얘기죠. 즉 요게 2T니까 요 T'은 바로 T가 나오죠. 동일한 시간 동안 내려온 거네요. 그러면은 B에서 C까지 운동하는데 B에서 C까지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A가 Q에서 R까지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4배라고 했으니까 요건 4T네요. 요거는 4T. 자, 시간까지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P와 Q, A와 B 높이 차는 H로 같고 Q와 R, B와 C의 높이 차이는 3H로 같다. A, B 질량은 M이다. B가 B에서 C까지 운동하는 동안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얼마냐?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얼마냐? 잠깐만요. 이게 그럼 여기서의 속력도 구해야 되고 여기서의 속력도 구해야 되잖아요. 여기서의 속력을 V라고 할게요. V. B에서의 속력을. 그럼 여기서의 속력을 V'라고 할게요. 4T 동안 가요. 얼마요? 3D를요. 그쵸? 3H를 내려오는 거예요. 아무튼. 자, 그럼 비율로 따지면 H 대 3H니까 요것도 D 대 3D가 되겠지요. 됐죠? 그럼 요것도 또 D 대 3D란 말이에요. 그러면 D는 시간 2T 동안 내려오죠. 평균 속력 곱하기 2T 해주면 되죠. 평균 속력은 2분의 나중 속력 처음 0 곱하기 2T 하니까 VT 나와요. D의 길이가. 됐습니까? 그럼 이거 3D는요. 요거 1대 3이니까 3D는 3VT 나올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근데 이거는 평균 곱하기 시간은 4T가 걸리고. 자, 이게 요거예요. 3VT 이건데 평균은 2분의 V' 더하기 V 곱하기 4T.
됐죠? 그럼 이거는 2t가 되고, 이거는 2v't, t 없앨게요, t. 2v' 더하기 2v. 따라서 2v'은 v. v' 뭐가 돼요? 2분의 1 v. 그럴 수밖에 없죠. 마찰 때문에 속력이 줄어야 되죠. 가속도 때문에 늘어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근데 마찰력이 더 가속도보다 더 크게 작용한다는 얘기네요. 줄었어요. 자, 여기에서 속력은 2분의 1 V라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에서 B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운동한 동안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B에서부터. 전 B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자,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니까 2분의 1 M V의 제곱 더하기 mgh, mg 3h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C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여기가 기준점이라 하면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없고 2분의 1 mv는 2분의 1 v의 제곱 하니까는 뭐가 나와요?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mv 제곱 나오죠? 됐죠? 요거 차이만큼 지금 감소한 거란 말이에요. 되었어요? B에서 근데 이거 전체 값은 얼마예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니까 여기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동일한 거죠, 여기서. 그쵸? 그럼 4mgh랑 같다는 얘기죠? 요거는 4mgh예요. 됐어요? 그럼 요거 차이는요? 3mgh 빼기 4분의 3, 더하기 4분의 3 mgh만큼 차이가 나죠? 요 차이죠? 4분의 15 mgh만큼 차이가 나죠? 요게 지금 차이가 나는 값이에요. 됐어요? 자, 그럼 찾아보세요. 몇 번이죠?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그림은 물체를 빗면의 점 P에 가만히 놓았더니 물체가 마찰 구간 A, B, C를 지나 빗면의 점 S에서 속력이 0이 되는 순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찰인 구간을 지나서 0이 되는 순간. 자, 이제 마찰을 빼면은 문제를 만들기가 어렵나 봅니다. 무조건 마찰이 들어가네요. 물리원의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렇게 마찰이 이제 들어갔는데,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에 예전에 제가 이와 같은 문제를 학교 시험 문제에 냈다가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문제를 냈었거든요. 아무튼 그건 옛날 얘기고, 일단 자, 이제 나왔으니까 자, A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P점이고 Q와 R이고요. 여기가 Q, 요 높이가 얼마냐고 했냐면은 H라고 했어요. 여기가 아니네요. 요만큼의 H네요. 여기가 R. 요만큼의 H입니다. 미안합니다. 여기 H, R이고, 여기는 또 마찰 구간이에요. 마찰 구간이고, 여기 C 마찰 구간이 또 있고요. 요거는 B 마찰 구간이고, 여기는 A 마찰 구간이고, 그리고 나서 여기 올라가서 정지했답니다. 여기가 S, 높이는 H, 여기 정지. 이렇게 됐답니다. P와 A의 높이 차와 P와 A의 높이 차와 B의 양 끝점의 높이 차는 H로 갖고 A의 높이는 2분의 5H이며 R과 S의 높이는 H다. 물체는 AC를 지나는 동안
크기가 같은 힘을 같은 시간 동안 받는다. A와 C를 지나는 동안. 크기가 같은 힘을 받는데요. 자, F 받았다면 여기도 F의 힘을 받는 거고, 크기가 같은 힘을 같은 시간 동안 받는데요. 여기에 T라고 하면 여기도 T라는 거고요. A를 통과한 직후와 R에서의 물체의 속력은 같답니다. A를 통과한 직후의 속력을 V라고 할게요. V라고 하면 안 되겠군요. 여기 내려온 V가 있군요. 여기. 내려왔을 때 속력을 V. 그럼 요건 V'라고 하면은 이거는 V에서 빼주면 되죠. 얼마만큼요? 요것만큼 빼주면 되죠. 그쵸? 그러면은 이거가 여기서의 변화량을 델타 V라고 할게요. 그럼 이만큼 빼주면 돼요. 됐죠? 근데 문제는 뭐라고 그랬냐면 A를 통과한 직후와 R에서의 속력은 같답니다. A를 통과한 직후가 요거예요. 그럼 R에서의 속력도 요거란 얘기죠. 요거. 그쵸? V 빼기 델타 V란 얘기예요. 여기서도 이게 V R에서의 속력이에요.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B와 C를 통과하는 동안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을 EB, EC라고 할 때 그거의 비율은 얼마냐 하고 물었어요. 자, 그럼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mgH니까 mgH는 H 더하기 2분의 5H 하니까 2분의 5H요? 네. 2분의 7 나오죠. 2분의 7. 전체 값은요. 전체 값은 2분의 7H예요. 그쵸? 그런데 여기에서 H만큼 내려왔을 때 속력을 V라고 했죠? 그러면은 mg, H 내려왔을 때 속력을 V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mv 제곱. 됐죠? 자, 그 다음에 R까지를 이제 비교해 봅시다. 여기에서의 속력이 이제 감소한 거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 해주면 되죠. 자,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는 A를 통과했을 때 2분의 1 m v 빼기 델타 v 요거의 제곱이에요. 여기에다가 잠깐만요. H만큼 증가하면은 여기에서 속력이 나오네요. mg H만큼 요거의 높이요. 여기 높이가 H니까 여기서 속력이 요거에다가 mg H만큼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더한 게 여기서의 속력이에요. 그쵸? 요거를 V'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얼마만큼 올라가냐면 H만큼 올라가죠. 그럼 요거를 보세요. H만큼 내려왔을 때 V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것도 V의 속력을 가져야지만 H만큼 올라가겠죠. 거꾸로. 그럼 여기서가 V라고 한다면 문제에서 여기 V 플라잉 값은 구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동일한 힘과 시간 동안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요거를 지나는 동안에 델타 V만큼 감소했다면 요걸 지나기 전은 요거보다 델타 V만큼 큰 값이겠죠. 그쵸? 2분의 1 mv'의 제곱 요거란 얘기인데 이게 바로 2분의 1 m v 더하기 델타 v란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러면 이게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이게 요게 2분의 1 mv 제곱. 자, 이걸 넣고 다 약분을 하면 2분의 1 m v 빼기 델타 v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은 2분의 1 m v 더하기 델타 v의 제곱. 2분의 1 m은 없어지고. 자, 이거 제곱하면은
2v제곱 빼기 2v 델타 v 더하기 델타 v의 제곱은 v의 제곱 더하기 2v 델타 v 더하기 델타 v의 제곱 없어지고 이거 하나 없어지고 그럼 묶으면은 이거 넘어가면요 v 빼기 4 델타 v 이게 0 따라서 v는 4 델타 v란 얘기죠. 그럼 델타 v가 얼마란 얘기예요? 델타 v 속력 변화량 값이 4분의 1 v란 얘기예요. 아 그러면 이제 다 찾은 것 같습니다. 요게 4분의 1 v니까는 요거는 4분의 3 v 요것도 4분의 3 v 되셨죠? 그럼 v'은요 4분의 5 v 되셨죠? 자 요거는 4분의 5 v 자 그럼 다 찾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손실이 없이 다 내려왔다면은 요것만큼 에너지가 가져야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손실되는 이제 구간만 찾아봅시다. 2분의 5H만큼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가지고 출발한 게 여기서 손실 돼가지고 올라간 거죠. 그쵸? 그러면, 요만큼하고 요만큼은 동일하고 요만큼이 다 손실돼서 없어졌다는 얘기죠. 요게 손실 에너지란 얘기예요. 요게 2분의 5H만큼이 손실이란 얘기예요. 즉 2분의 5H만큼이 손실됐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H만큼 내려갔을 때 V죠? 그럼 H만큼 올라갔다는 얘기는 여기도 V에서 간 거니까 요만큼에 해당하는 거와 요만큼에 해당하는 건 동일하고 나머지 요만큼이 이제 과정에서 없어졌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손실 에너지 봅시다. mgh니까 mg 2분의 5h가 손실인데 손실이 바로 요거죠. A에서의 손실 그 다음에 B에서 손실 그 다음에 C에서 손실 이렇게 되잖아요. 자 A에서는요 나중에서 처음과 온도에너지 변화량 빼주면 되죠. 자 그럼 2분의 1 m 나중에 4분의 3의 제곱이니까 V제곱 빼기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16분의 9 V제곱 이게 만큼 손실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뭘 구하는 거죠? 2B와 2C를 구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더하기 2B 손실가, 역학적 에너지 손실가. 그 다음에 C에서 역학적 에너지 손실은 운동 에너지밖에 없잖아요. 중력 포텐셜 없으니까. 더하기 2분의 1 M 4분의 5의 제곱 16분의 25 V의 제곱 빼기 V의 제곱. 그럼 2B가 나와요. 됐죠? 2B에서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나와요. C에서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이거예요. 이게 2C예요. 그럼 B에서는요, 이제 구하면 되죠. 자, 이거 하면은 16분의 16에다가 7 나와요. 그러면 2분의 1 M 16분의 7 V의 제곱 더하기 B에서 역학적 에너지 손실가 더하기 16분의 6 하니까 9 2분의 1 M 16분의 9 V 제곱 됐죠? 따라서 2분의 1 MV 제곱이 MGH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16분의 7 MGH 더하기 2B는 2B 더하기 16분의 9 MGH 나오죠? 따라서 2B는 뭐예요? 16분의 7에다가 16 넘어가면은 2분의 3 나오네요. MGH. 자, 근데 비율값 물었어요. 2B 나누기 2C라고 했죠. 2B는 2분의 3 MGH. 2C는 요거예요, 요거. 16분의 9 곱하기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16분의 9 MGH. 16분의 9 MGH. 이건 없어지고. 이거 8. 요거 3. 하니까 뭐 나와요? 3분의 8 나와요. 찾아보세요.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3점짜리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